대한항공이 팬데믹 기간 중단했던 뉴욕과 인천 간 야간 항공편 운항을 재개합니다. 또 주간편 노선의 항공기도 좌석수가 2배 이상인 A380기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추진 중이던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허용 계획이 주 대법원의 위헌 판결에 따라 무산됐습니다. 뉴저지주 의회는 낙태 시술을 받으러 뉴저지로 넘어오는 타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한 시민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해 엄중 처벌을 요구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에게 오히려 거짓 범죄 신고를 했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대한항공이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뉴욕 인천 노선의 야간편 운항을 재개합니다. 또 주간편 노선의 항공기를 A380으로 변경해 급증하는 여행 수요에 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한항공은 고객들이 항공권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문지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항공 뉴욕 여객 지점에 따르면 7월 2일부터 뉴욕과 인천 간 노선 야간편 운항이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등 주 3회에 걸쳐 재개합니다. 팬데믹 이전엔 매일 야간편이 운항됐지만 팬데믹 초기 야간편 운항이 아예 중단됐다가 서서히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7월 25일부터는 주 5회로 늘어나며 8월 22일부터는 주 7회, 즉 매일로 완전 정상화한다는 설명입니다. 뉴욕과 인천 간 노선 야간편 기제는 보잉 777-300ER이며 7월 기준 JFK 공항 출발 시간은 0시 50분, 인천 공항 도착 시간은 다음날 오전 5시입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뉴욕과 인천 간 노선 주간편 기제를 A380으로 변경했습니다. 당초 7월부터 운항할 예정이었지만 여객 수요가 급증해 항공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만큼 대형 항공기를 하루라도 빨리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좌석수가 총 407석으로 늘어나고 특히 비즈니스 좌석이 총 94석으로 기존 대비 2배 이상 늘어나 여름 성수기 수요를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항공사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A380 항공기는 지난 2월 27일과 오는 30일 재운항을 시작으로 7월부터는 모든 낮 항공편이 매일 A380으로 운항하게 됩니다. 팬데믹 기간 방역 원칙에 따라 축소했던 기내 서비스도 7월부터 전면 회복됩니다. 기내식 메뉴도 다양화돼 대한항공의 대표 한식 메뉴인 비빔밥 외에 새로운 한식을 계절별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올해 3월부터는 제육쌈밥, 고등어 조림 등과 같은 새로운 메뉴를 소개했고 7월부터는 새로운 기내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최근 한국행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뉴욕발 한국행 직항 왕복 항공권 티켓은 $4,000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급증한 여행 수요에 차질이 없도록 증편을 결정한 것이라며 항공권 가격 인하를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80만 명의 외국인에게 내년 1월부터 지방선거 투표권을 허용할 계획이었는데요. 주 대법원이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사인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주 대법원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뉴욕시에 거주한다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겠다는 뉴욕시의 조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주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뉴욕시 조례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 헌법과 상충한다고 지적하면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려면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허용하기로 했던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뉴욕시 의회는 영주권자와 청소년 추방류의 다카 제도로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의 자녀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사례가 뉴욕이 처음은 아니지만 뉴욕은 88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인 만큼 정치적인 의미가 큽니다.
한편 공화당은 이 같은 결정이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조집 보렐리 뉴욕시 의원은 주 헌법에 명백히 있는 조항인 만큼 위헌 결정은 당연하다며 외국인의 투표는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로데웨이 판결이 기각된 가운데 뉴저지주 상원에서는 낙태 시술을 위해 뉴저지에 오는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상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주 상원에서 발의된 두 가지 법안은 뉴저지에서 낙태 시술을 받았거나 시술을 행했다는 이유로 해당 주 당국으로부터 기소를 당한 타주 주민들에 대한 당국의 인도 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권리 보장과 이들 피소 주민들의 항소권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낙태권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주는 뉴저지를 포함해 24개 주에 달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주들은 낙태를 법적으로 용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주의 경우 낙태 시술을 받은 환자는 물론 시술을 행한 의료인들을 고소할 수 있는 시민 현상금 제도까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저지주 의회에서 발의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면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등 낙태를 불법화한 지역의 주민들이 뉴저지에서 낙태 시술을 받거나 시술을 행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기초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야길 주 상원의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본격적인 법제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조속한 청문회 개최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길 의원은 연방대법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권리들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본격적인 신호라며 이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들이 상하원을 통과하고 머피 주지사의 서명까지 거쳐 정식 발효되면 뉴저지는 낙태권 보장을 넘어 낙태 관련 타주민들까지 법적으로 보호하는 피난처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26일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공화당 뉴욕 주지사 후보 경선에 도전한 아들 앤드류의 선거 운동차 스태튼 아일랜드의 한 슈퍼마켓을 방문했다가 한 시민 남성에게 공격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죽을 뻔했다며 가해 시민의 엄벌을 요구했는데요. 당시 영상이 공개되자 줄리아니가 범죄를 거짓 신고해 무고한 시민이 누명을 쓸 뻔했다며 되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에릭 애덤스 현 뉴욕시장도 이는 무고죄 혐의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은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공화당 뉴욕 주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 도전한 아들 앤드류의 선거 운동차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의 슈퍼마켓에 방문했다가 한 남성 시민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한 시민이 자신의 등을 치는 바람에 죽을 뻔했다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But it hurt tremendously. Curse words, dirty curse words, and then some more dirty curse words, and then a few more dirty as he retreated, ran away. Do I think he should be fired from his job? And do I think he should be prosecuted? You're done, right? I think he should be prosecuted. 그러나 당시 영상이 공개되자 되려 무고죄 혐의로 역공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줄리아니 전 시장의 뒤에서 다가온 39세 시민 남성이 등을 친 것은 폭행으로는 보기 어려운 가볍게 두드린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줄리아니 전 시장은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이 남성이 자신의 등을 때린 뒤 너 때문에 여성들이 죽게 됐다며 욕설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땅으로 넘어졌다면 죽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동영상을 보면 줄리아니 전 시장이 머리를 맞은 것도 아니고 강도가 센 것도 아니었으며 넘어질 만큼 충격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didn't have the video. This person would have been accused with a serious crime when all he did was pat the guy on the back. He's a former mayor. I think he's irresponsible for a former mayor. 애덤스 시장은 줄리아니 전 시장의 행위를 무고라고 표현하면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당초 뉴욕 경찰도 줄리아니 전 시장의 신고에 따라 이 남성을 2급 폭행 혐의로 체포했지만 검찰이 당시 상황을 확인한 뒤 경범죄에 해당하는 3급 폭행 등으로 수위를 낮췄습니다. 이에 애덤스 시장은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할 사람은 줄리아니 전 시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 측은 애덤스 시장의 발언에 대해 즉각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사 출신인 줄리아니 전 시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경합주에서 50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가 출퇴근길 이용객 수가 많은 전철 노선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팬데믹의 시스템 점검이 소홀해지면서 전철 속도가 더 느려져 이용객들의 불만이 컸는데 운행 스케줄을 재정비해 전철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MTA는 브롱스와 맨해튼, 브루클린을 오가는 2, 3, 4, 5번 전철의 이동 속도를 끌어올려 2번 전철의 경우 10분, 3번 전철의 경우 5분에서 9분, 4번과 5번 전철의 경우 4분에서 8분가량의 운행 시간을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MTA는 전철 기반 시설도 재정비하기로 하고 스피드팀을 구성해 전철 시그널 등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한편 MTA는 메트로너스 이용객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점을 반영해 7월 10일부터 메트로너스 열차에 차량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허드슨 라인에는 오후 피크 타임에 열차 2개를 추가하고 할렘 라인에도 아침 시간 그랜드 센트럴역을 출발하는 리버스 피크 급행열차를 추가합니다. 뉴헤이븐 라인에서도 해리슨과 그랜드 센트럴역을 오가는 열차 4개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버스 기사나 티켓 징수원 등 대중교통 종사자를 폭행하면 중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27일 대중교통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폭행을 저지를 경우 경범죄로 그쳤던 기존 처벌을 2급 폭행 혐의로 처벌 수위를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버스 및 전철기사, 고객 지원 담당, 티켓 징수원, 유지 보수 담당, 청소부 등으로 약 1만 1,000여 명의 종사자들이 보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단 이번 법안은 신체적 폭행에 한해서만 처벌 수위가 격상되면서 일각에서는 욕설 등 물리적 피해를 가하지 않는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파트타임 근무 규정 완화 법안의 핵심은 그동안 16세에서 17세 연령의 청소년들은 여름방학 때 일을 할 때 일주에 최대 4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50시간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또 14세 이상 연령의 미성년자는 그동안 하루에 최대 5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시간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또 채용 과정도 데이터베이스로 묶어 간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미성년자가 파트타임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학생 본인과 학교, 부모의 동의 의사가 표시된 서류로 된 양식을 제출해 허락을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주 노동국에서 개설한 웹사이트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은 신청을 하면서 본인의 신원 정보와 함께 원하는 일,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연락처를 넣어서 자녀가 파트타임 직업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3일 이내에 부모에게 알린다는 것입니다. 지난 2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6월 30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농무부가 지원했던 공립학교 무료 급식 프로그램 만료를 앞두고 이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3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올 여름방학 기간과 2022-2023 학년도에 무료 급식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9월 30일까지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국 모든 학생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지만 이후에는 연방빈곤선 130% 이하인 가구의 학생에만 무료 급식이 제공됩니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2022-2023 학년도에 4인 가족 기준 무료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의 최대 연소득은 36,075달러, 급식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의 연소득은 51,338달러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